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의 바다에서 인생 지도를 찾는 김춘섭입니다. 오늘은 해밍웨이의 불후의 명작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952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따뜻한 인간애와 불굴의 의지를 가진 늙은 어부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돛단배를 타고 먼 바다에까지 가서 큰 물고기와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혼신의 힘으로 낚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상어떼의 공격으로 대가리와 앙상한 뼈만 남긴 채 항구로 돌아옵니다. 기력이 완전히 고갈된 노인은 어두컴컴한 언덕길을 올라 거의 작은 오두막집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든다는 것이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소설을 처음 읽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늙은 어부와 비슷한 처지가 되고 보니 그 노인의 험난한 인생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전과는 감동의 깊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늙은 어부의 따뜻한 인간애와 불굴의 의지를 가졌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늙은 어부의 따뜻한 인간애와 불굴의 의지를 닮을 수 있다면 꼭 닮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멕시코만 쿠바 앞바다에서 조그만 돛단대로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과 둘이 고기잡이를 했는데 소년의 부모가 늙은 어부는 운이 바닥났다며 다른 배를 타게 했습니다. 소년은 매일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없다면 다른 거라도 어떻게든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끼니를 거르고 고기잡이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노인은 햇빛에 그을린 두 눈에 신뢰와 애정을 그득 담고서 그윽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봅니다. 아침마다 노인은 소년을 깨우러 갑니다. 소년의 어두컴컴한 방으로 가서 소년의 발을 살며시 잡고 그대로 기다립니다. 이윽고 소년이 눈을 뜨고 노인을 바라보았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년은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졸려하는 소년을 보고 노인은 미안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소년을 깨우는 것조차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어른으로서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잔잔한 감동입니다. 산티아고 노인의 모든 것이 늙거나 낡았지만 두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똑같은 빛깔의 파란 두 눈은 생기와 불굴의 의지로 빛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노인은 물 한 병이 전부인 채 바다로 나갑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노인은 휘파람새가 수면 위로 낮게 나르는 것을 보고 매우 지쳤다는 것을 잘 압니다. 배의 뒷전에 살며시 앉은 새를 보고 푹 쉬어라 작은 새야. 돌아가면 꿋꿋하게 도전하며 잘 살아라. 모든 자연이 노인의 친구였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항구에서 많은 배들이 함께 출발했지만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까지 온 배는 산티아고 노인뿐이었습니다. 그날 정오가 되어 첫 입질이 왔습니다. 세게 느껴진 줄의 무게 때문에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임을 직감합니다. 상상 이상의 큰 물고기를 건 노인은 손으로 잡아당기고 풀어주기를 거듭하다가 손바닥에 피가 나고 쥐가 나기를 반복합니다. 청새치 낚싯줄은 연필통만큼 합니다.
손으로 당기기에 힘이 붙여서 낚싯줄을 등에 돌려대고 몸으로 버팁니다. 낚싯줄에 등이 파이고 손바닥이 타는 듯한 통증이 무감각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9월의 바다는 해가 지면 한기가 느껴집니다. 첫날 밤을 꽉 세우고 또 한 밤을 청새치와 사투를 벌입니다. 등짝과 온몸통 두 다리의 힘으로 줄을 끌어당기며 노인은 소리칩니다. 잡아당겨라 손아. 단단히 버텨라 두 다리야. 정신아 제발 견뎌다오. 힘이 빠진 노인은 점점 정신이 혼미해졌고 계속 정신 차리라고 자신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틀 밤낮을 꼬박 세워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청새치가 물에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그 크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의 돛담배보다 길이가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바다로 나온 뒤로 세 번째 태양이 떠오른 날이었습니다. 사투 끝에 물고기를 잡은 노인은 돛담배에 청새치를 단단히 묶고 항구로 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뿌듯한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청새치 피가 바다로 계속 흐르자 상어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사를 준비하면서도 상어가 접근해 오는 것을 본 노인은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 걸 합니다. 집요하게 쫓아오는 상어떼가 청새치를 계속 물어 뜯어 먹습니다. 노인은 마치 자기 자신이 상어에게 뜯기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가리와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를 보고 노인은 씁쓸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사람 하나를 겨우내 먹여 살릴 수 있는 물고기였는데 항구로 돌아오는 내내 노인은 몸에 느끼는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았습니다. 항구 테라스의 모든 불빛은 꺼져 있었고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노인은 알았습니다. 늙은 어부는 돛대를 빼서 어깨에 메고 오두막집을 향해 언덕을 올랐습니다. 초죽음의 상태로 넘어지고 주저앉기를 대여섯 번이나 하다가 오두막집에 간신히 도착하여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소녀는 노인의 오두막집을 찾았습니다. 소녀는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의 두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집을 나와 커피를 가지러 가면서 내내 소녀는 엉엉 울었습니다. 소녀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깡통을 들고 와서 그가 잠에서 깰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늙은 어부는 자기가 졌다고 말했으나 소녀는 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어부는 마놀린,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노인에게 저랑 같이 고기 잡아요. 아니다, 난 운이 없어. 운은 제가 가져올게요. 할아버지랑 다시 고기 잡고 싶어요. 노인은 가슴 어디엔가 부러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신 거예요? 그래, 많이 고생했단다. 할아버지 잡수실 거랑 신문지 가져올게요. 길을 따라 내려가며 소녀는 또다시 울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오두막에서 노인은 계속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옆에 앉아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노인과 바다가 주는 감동적인 교훈이 가슴 뭉클합니다. 맨 먼저 늙은 어부는 2달 반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불운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불굴의 의지로 다시 새벽바다로 나갑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물 한 병이 전부였고 허기를 참으며
고통스러운 사투를 벌입니다.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비관하거나 감상적 연민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잡고도 오만한 승리감에 도취되는 일도 없는 의연한 어른입니다. 아깝고 귀한 물고기를 잃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상어떼가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린 패배의 순간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인간적 위험을 간직하며 용기와 불굴의 투지로 분투하는 늙은 어부의 영웅적인 모습은 지치고 패배한 모습으로 침대에 쓰러지지만 오히려 영원한 승리자의 감동적 모습입니다. 빈배로 항구로 돌아올 때 몸에 극한 고통을 느끼며 내가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라고 중얼거립니다. 3일간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청새치와의 사토는 늙은 어부의 강인한 의지와 지혜, 경륜 이 세 가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현대를 살아가는 의지가 나약한 젊은 세대에게 도전과 용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생 후반을 사는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늙은 어부의 초인적인 남자다운 덕목과 함께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적 심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바다 위를 날다 지쳐 그의 배에 잠시 내려앉은 휘파람새를 다정하게 대하고 덩치 큰 바닷거북도 안쓰러워합니다. 바다 위에서 장시간 사투를 벌이면서도 청새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이를 통해 바다와 자연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왜소한 위치를 새삼 깨닫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자연에 순응합니다. 셋째로 강인한 의지와 따뜻한 인간애를 가진 늙은 어부와 순박하고 때묻지 않은 진실의 소년의 세대를 조언한 참우정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두 사람의 공경과 사랑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덮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소설 맨 후반부에 늙은 어부가 집으로 돌아와 쓰러져 누웠을 때 소년이 엉엉 우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소설에서 가장 큰 감동과 인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세태 속에서 때묻지 않은 순백의 소년의 마음이 긴 여운과 감동으로 남습니다. 늙은 어부는 깊은 잠에 빠져 계속 자고 있었고 소년이 그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문장이 이 소설의 끝부분인데 이처럼 진한 감동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제목을 노인과 소년의 바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끝으로 산티아고 노인은 가난과 극한의 어려움에도 부끄러워하거나 구차한 적이 없고 청빈한 삶에 익숙한 마음 넉넉한 노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인 불굴의 의지와 따뜻한 인간애를 가진 진정한 백전노장입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 세대에게 주는 강렬한 교훈이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불운과 역경, 고난 속에서도 한 늙은 어부가 보여준 장엄하고 영웅적이면서도 지극한 인간애가 돋보이는 해밍웨이의 불멸의 명작 노인과 바다, 이 감동의 바다에
여러분도 탕덩 빠져 보시기를 바랍니다.